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구글 I/O에서 공개된 제미나이 디퓨전입니다. 사이먼 윌리슨의 블로그 글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고 기존 모델이랑 뭐가 다른지 또 왜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이 모델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접근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속도 면에서요. 그게 왜 그런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언어 모델의 확산, 그러니까 디퓨전 방식을 처음 썼다는 게 일단 눈에 띄는데요. 보통 언어 모델들은 단어, 그 토큰을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잖아요. 맞아요. 기존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확산 모델은 다음에 올 단어를 바로 딱 예측한다기보다는요, 뭐랄까, 노이즈 상태에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고쳐나가면서 결과물을 완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원래 이미지 만들 때 쓰던 아이디어를 이제 텍스트에 적용한 거죠. 구글 설명으로는 이게 뭐 편집이나 코드 짜는 것처럼 반복 수정이 많이 필요한 작업에 더 유리하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사이먼 윌리슨이 직접 써보고 초당 857 토큰이라는 속도에 막 감탄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토큰은 그냥 기본적으로 글자 조각 같은 건데 초당 857개면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글이 막 써지는 속도인데요. 그 사람이 채팅 앱 시뮬레이션 만들어줘 했더니 몇 초 만에 진짜 돌아가는 웹페이지 코드를 딱 내놨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진짜 되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엄청난 속도의 비결은요, 바로 확산 모델이 가진 병렬 처리 능력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물 전체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막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뭐 여러 편집자가 동시에 문서의 다른 부분을 막 교정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 병렬 처리 때문에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사이먼 윌리슨 글에 보면요. 이게 코드 짤 때만 유독 빨랐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글쓰기 같은 작업에서도 비슷한 속도가 나왔는지 그런 힌트는 없었나요? 사이먼 윌리슨 테스트는 그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 코드 생성,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었고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속도를 경험했다고 언급했어요. 다른 종류의 작업에서의 속도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산 방식 자체가 병렬 처리에 유리하다는 점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성능 자체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구글은 제미나이 2.0 플래시라이트 모델 성능을 5배 빠른 속도로 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객관적인 벤치마크는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꽤 인상적인데요. 비교적 가벼운 모델 성능을 훨씬 빨리 쓸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죠. 그동안 상업용 확산 언어 모델로는 뭐 인셉션 버클리 같은 게 있긴 했지만 구글 같은 큰 회사가 이 기술을 딱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분야 경쟁이나 발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커뉴스 사용자가 중요한 걸 지적했더라고요. 이 확산 방식이라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기존 AI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어를 순서대로 예측하는 자기회귀 방식,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션을 대체하는 거다. 이 말이 맞나요? 모델들도요, 내부적으로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고 바로 앞 단어까지만 딱 보는 방식, 그걸 이제 인과적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문장 전체 정보를 써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죠. 제미니 디퓨전도 아마 트랜스포머 기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확산 방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기존 모델이 글을 순서대로 쭉 써내려간다고 치면요. 확산 모델은 마치 빈칸이 엄청 많은 문서를 딱 받고 그걸 여러 번 고쳐가면서 그 빈칸을 점점 더 정확하게 채워나가는 과정.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엔 거의 모든 단어가 가려진 MASK 상태에서 시작해서요. 모델이 추측해서 채워넣고 그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이건 됐다 하고 확정하고 다시 나머지 빈칸 채우고 이걸 여러 단계, 예를 들어 한 10단계 정도 반복해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거죠. 병렬적이면서 계속 반복해서 정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빠른 속도랑 좀 다른 작동 방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코딩이나 좀 복잡한 글쓰기, 편집 같은 걸 할 때 AI 도움을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더 막 상호작용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하겠죠. 답답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 구글의 새로운 제미니 디퓨전 모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기존의 순차적인 생성 방식과 다르게 노이즈 상태에서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정지하면서 훨씬 빠른 속도를 냈다는 점이겠죠. 네, 아직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 플래시라이트 수준의 결과를 5배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잠재력,
그리고 확산이라는 독특한 생성 방식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회귀 방식 대신 확산 방식을 쓰면서도 기반 기술로는 여전히 강력한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그 접근법이 흥미롭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결과물을 다듬어가는 확산 모델의 특성이요. 혹시 기존 모델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오류나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그 점이 우리 인간이랑 AI가 단순히 결과물만 주고받는 걸 넘어서 생성 과정 그 자체에서 더 긴밀하게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자료에서 또 흥미로운 지점을 찾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